안녕하세요. 바둑레슨의 이현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귀의 사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가 이제 양쪽 날일자 형태를 공부를 했었죠. 여기가 날일자, 이렇게 날일자 형태를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한 칸씩 더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목자인 형태에서 백이 3, 3을 뛰어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나올까? 네, 오늘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흙이 여기서 막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양쪽이 다 똑같죠? 이쪽 다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딘가를 막는 게 일단 첫 수가 맞습니다. 뭐 지금 그 날일자처럼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둔다거나 뭐 또는 이런 데 둔다거나 하는 거는 지금은 너무 넓기 때문에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둬도 안에서 그냥 쉽게 살아가는 형태고 뭐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도 날일자 또는 이렇게 한 칸 띄어 나가더라도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 눈목자는 흙이 둘 수 있는 수가 여기 아니면 여기 막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양쪽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어딜 두셔도 좋지만 예를 들면 백돌이 이쪽에 있다면 여기를 막는 게 맞고요. 반대로 이 돌이 이쪽에 있다면 여기서는 이걸 막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막는 게. 내가 상대방이 뭔가 강한 돌이라든가 내가 좀 약한 쪽을 막는 게 맞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데나 막아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막으면 이제 백이 밀고 들어가고 젖히고 막을 때 여길 막고요. 단수치고 있고 젖히고 막고 호구를 치는 겁니다. 있는 거는 한 점을 끊어 잡아서 이건 잡혀요. 여기를 끊어도 이렇게 흙이 다 이렇게 견뎌 나가면 마땅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귀의 사활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백이 안 되고요. 백은 이렇게 패를 해서 단수 칠 때 패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이 형태에서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패를 하는 게. 자, 그런데 이 형태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사활 문제다라고 이제 나왔을 때 그러면 이 형태에서 패밖에 없느냐라고 문제를 바꾼다면은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형태는 백이 살려고만 하면은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단수 쳤을 때 패가 아니고 여기를 호구 치면 이 형태는 살 수가 있어요. 한 점을 따내면 이렇게 늘어서 요거는 딱 세 집 내고 삽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딱 세 집 날고 살아요. 자, 그리고 흙이 이제 여기를 붙여왔을 때가 문제예요. 자, 붙여왔을 때가 문제인데 여기를 잇고 넘어가죠. 그때 백이 일단 여기를 둡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파워 해야 잡으러 갈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러면 여기를 단수 쳐요. 흙이 이어야죠. 그럼 여기를 끊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여길 두면 이렇게 죽고 여길 두면 단수 치고 끊는 게 있어서 흙이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를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한 점을 때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그냥 살 수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패를 내는 게 최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그냥 살 수 있는데 왜 패를 내?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모양은 정말 특수한 형태가 아니면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정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백이 이렇게 사는 거는 살 수는 있는데 이 한 점을 때리면서 백이 이렇게 해서 딱 세 집이 두 집이 나고 세 집이 나고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도 좀 백이 밋밋해요. 미흡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형태는 패를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백도 물론 지면은 이 귀가 잡히는 부담이 있지만 패를 이겼을 때는 흙이 엄청나게 부담이 있습니다. 완전 초토화가 되는 패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보다는 흙이 더 부담이 있는 패예요. 물론 패감이 많아야 패감이 이제 누가 많냐가 승부이겠지만은 웬만한 경우에는 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특수한 경우 있죠. 패를 도저히 못 이긴다거나 아니면 바둑이 다 두어져서 이게 살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 살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 그러면 이렇게 호구 쳐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단수 쳤을 때 흙이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쪽 눈목자인 형태는 이 3-3을 들어가게 되면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최선은 패를 내는 것이 보통은 최선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살 수 있지만 패를 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쪽 눈목자는 항상 흙이 언제든지 하나 가위수를 해야 돼요. 네, 가위수 뭐 여기나 또는 이렇게 가위수 해도 괜찮죠. 네, 이렇게 하나를 가위수를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하나 바꿔볼게요. 여기서 한쪽이 나를자로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이 형태는 집일까요? 아닐까요? 백이 이제 여기 삼삼을 띄어들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삼삼 띄어드는 거 말고도 다른 형태도 있죠. 자, 일단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패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막아도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패. 기본입니다. 이게 패가 되는 것이. 이쪽으로 막아도 역시 밀고 들어가고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쳐서 패가 되는 것이 이 형태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3을 띄어 들어가면 이 모양은 패가 된다. 흙이 잡으러 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튼튼하지 않는 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붙여서 막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계속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맛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웬만한 형태가 웬만큼 두텁지 않으면 잡으러 가긴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형태는 눈목자나 뭐 나를자나 마찬가지로 완벽한 집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왜 완벽한 집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지키던 또는 이렇게 지켜서 완벽하게 집을 지켜야 집인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나를자 또는 눈목자를 둬서 나중에 백이 뛰어들어가서 수를 내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도 여기서 두라고 하면 이 나를자를 더 추천을 많이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두면은 확실한 집이죠. 확실한 집이어서 더 이상 이건 수가 안 나죠. 근데 바둑은 이렇게 둬서는 못 이깁니다. 이렇게 돌이 예를 들면 이렇게 돌이 세 수씩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돌이 진행된 것보다 이쪽 형태가 훨씬 좋아요. 여기가 뭐 백이 뭐 이렇게 눈목자 요게 더 좋습니다. 모양이. 설령 흙이 나중에 패가 나는 한이 있어도 이 변이나 이 중앙 쪽이나 발전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보다는 맛이 있지만 그래도 눈목자나 나를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도 잘 안 둡니다. 왜냐면 이 형태도 나중에 뛰어들면 이곳을 흙이 뛰어들면 막아야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데 돌이 오면 붙여서 또 계속 괴롭히는 수단이 남아 있어요. 젖히고 늘면 또 받아야 되고. 이 안에가 집은 집인데 몇 집 안 돼요.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작게 지켜놓으면 상대방한테 이게 활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형태에서 오히려 백이 이렇게 하나 더 한껏 벌리는 겁니다. 설령 이게 흙이 들어와서 패가 나는 한이 있어도 변 쪽이나 중앙 쪽으로 이쪽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나를자 또는 이런 모양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두죠. 나를 눈목자도 많이 둬요. 패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은 이렇게 무조건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딱 집만 지어서 지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형태가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형태의 사화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나를자, 눈목자, 뭐 이렇게 한 칸 더 가는 거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귀의 사활 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양쪽 나를자로 되어 있는 형태는 백이 뛰어들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기 또는 이렇게 두어서 그냥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주변에 백돌이 어딘가에 있는 형태가 이런 데나 이런 데 돌이 있는 경우에는 백이 뛰어들게 되면 보통은 패가 나는 게 정수다. 이런 식으로 패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뭐 백돌이 이런 데 와 있으면은 이런 데 와 있어서 3-3을 뛰어들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잡을 수는 없어요. 어딘가를 막아서 패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또 형태가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 눈목자로 되어 있다. 자, 이거는 백이 3-3을 뛰어들게 되면 패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흙이 또 하나 더 이쪽도 양쪽 눈목자다. 그럼 이것도 역시 패가 나는 거예요. 백이 뛰어들면 패. 그냥 살 수 있지만 웬만해선 패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여기든 또는 이쪽 나를자 형태든 3-3을 백이 뛰어들 때는 패감을 꼭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서 패를 하고 나니까 패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작은 데 두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손해.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데 3, 3을 뛰어 들어올 때는 내가 팩감이 많은지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단수 치는 수는 내가 팩감이 많을 때 두는 겁니다. 패를 이길 자신이 있거나 팩감이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단수 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왜? 패를 졌을 때 엄청나게 손해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3, 3을 뛰어 들어갈 때는 팩감 유불리 요거를 계산하고 뛰어 들어가시는 게 실전에 바둑 두실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공부 재료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